이 엄청난 혼란을 일단락시킬 수 있는 것은 윤석열의 탄핵밖에 없어. 그렇죠. 맞지? 네. 근데 탄핵 선고가 지금 상당히 길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탄핵 선고를 앞두고 탄핵 인용인지 탄핵 기각인지 이렇게 막 점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언론도 그걸 많이 다루고 있어요. 기각도 점을 쳐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게 뭐 기각을 원해서라기보다도 뭐 그런 엄청 많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첫째 마치지도 못하고 둘째 인용될 수도 있고 기각될 수도 있는 문제로 사람들이 인식할 수도 있어.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마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말고 이 사안이 윤석열은 왜 탄핵이 될 수밖에 없는지 이 기초로 다시 돌아가서 그 얘기를 많이 하자.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그럼 네. 이게 탄핵이 될 수도 있고 기각이 될 수도 있고 아니고 이거는 탄핵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우리는 강조를 할 필요가 있다. 아, 좋다. 기본으로 돌아간다. 네. 알았지? 네. 기초가 제일 중요해. 기초 제일 중요합니다. 네. 윤석열 탄핵 심판의 쟁점이 크게 5가지입니다.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첫 번째는 비상계엄의 절차적 적법성입니다.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이 불법적으로 선포가 됐다.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쟁점이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요. 절차의 불법성.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고령 1호입니다. 이 포고령 1호에 보면 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의 어떤 그런 불법성. 그리고 세 번째는 국회 봉쇄인데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 활동을 방해했지 이거 않았습니까? 다 봐버렸어. 진짜. 그렇죠. 이건 전 국민들이 다 봤던 그런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선관위 장악 시도입니다. 이것도 뭐 우리가 영상을 통해 다 보지 않았습니까? 네. 군대를 동원을 해서 선관위를 압수수색을 했고 마지막 5번째는 주요 인사 체포 지시인데 이건 뭐 정치인, 법조인, 뭐 어지간한 분들 주요 정치인, 법조인들 체포하라는 그런 또 네. 지시가 내려진 거 이것도 네. 우리가 다 확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서 네. 하나하나 정확하게 따져 보겠습니다. 자, 1번 비상계엄의 절차적 적법성. 이거는 뭐 수도 없이 우리가 했죠. 네. 국무회의 없었지. 그렇죠. 그리고 국회에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하지 않았지. 네. 이거 빼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1번은 대통령은 헌법 69조에 따라 취임하는 날 네. 헌법 준수 의무를 선서합니다. 헌법 규정을 준수해야 됩니다. 비상계엄은 77조 1항에 네. 전시 또는 사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그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윤석열이 불만으로 하는 정치적 상황 절대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요건에도 그렇습니다. 요건에도 맞지 않았고 절차도 맞지 않았고 89조 89조 5호 절차 중에 아까 국무회의 하나 심의. 빼먹은 게 예. 국방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서 그렇지. 대통령한테 해야 되는데 맞네. 한덕수는 죽어도 안 들었다 그러고 맞아. 김용현이 귓속말 했다 그러고 지금 이러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국무회의 심의 그건 아까 그 말씀하셨고 부분 89조 5호 그리고 포고령 관련돼서는 아니 그거 예. 하나씩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가만히 좀. 뭐 그 정도로 대표적으로 예. 1번은 이제 끝났지. 헌법을 위반했다. 1번은 더 이상 얘기하지 네. 말자고. 자, 요거는 그냥 한두 개가 아니야. 위헌 1번 위헌 끝났어. 음. 자, 윤석열 탄핵 심판 쟁점 2번 포고령 1호입니다. 포고령 사진 올려주시겠습니까? 뭐 이거 수도 없이 다뤘죠. 1번부터가 그냥 위헌이죠. 스타트부터 예. 1번 소개해 주세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요거 그냥 똑 떨어지는 위헌이죠? 먼저 형식적으로 보면 포고령 명령입니다. 네. 헌법 82조에 대통령의 국법 행위는 문서로서 한다. 그 문서에는 총리와 각부 장관이 서명해야 된다. 없어요. 서명이 없습니다. 없어요. 서명이 없고 네. 내용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뭐 지방의 일체 정치 행위를 금한다라고 했는데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77조 5항 비상계엄 해제 동의 절차 정치 활동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일체 금지한다. 그러면 77조 5항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위헌적 포고령이
심지어 집행이 됐어요. 이 김봉식이가 나와갖고 얘기했어요. 맞네, 맞아요. 그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그 2차 전면 통제하신 거는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하러 국회에 들어가는 상황은 마찬가지였는데 이 포고령 1항 때문에 결국 다시 전면 통제로 돌아갔던 거죠. 포고령 1항이 말하자면 우선한다고 판단했던 거죠. 그 포고령이란 근거에 의해서 상급청의 지시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진행돼 버렸어. 위헌적 포고령이 심지어 집행이 됐어. 그냥 끝났죠? 저렇게 되면 바로 전두환 판결. 음. 전두환 판결에서 국회의 이 동의 절차를 뭐 당시 병력도 출동이 됐으니까 경찰뿐만 아니고 그러면 96도 3376 대법원 판결 내란이다. 내란이다. 또 3376. 이게 또 실행이 된 게 김용현이가 한동훈이를 고발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막 우리가 많이 까먹고 있는데 맞아. 그 이유가 포고령 위반이야. 맞아. 포고령 1번을 위반했다는 거야. 정치행위 금지인데 너 왜 정치행위 했어라고 고발했어 실제로. 맞아요. 예. 그래놓고 헌재에서는 왜 고발했습니까? 제가요? 자, 그래서 윤석열 탄핵 심판 쟁점 1번, 2번은 이거 똑 떨어지는 위헌입니다. 깔끔합니다. 이건 뭐 더 이상 이견이 없다니까. 네. 자, 그리고 3번 국회 봉쇄요. 국회 봉쇄하는 장면은 우리가 수도 없이 봤죠.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냐? 여기 이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많은 증언과 증거가 넘쳐납니다. 대표적인 증언이 곽종근 사령관이죠. 요거 힘들더라도 지겨워서 힘들 수 있어. 근데 안 지겨워요. 이게 지겨우면 안 돼. 그렇죠. 기초는 계속 시원시원하지. 기초로 돌아가야 돼. 다시 한번 곽종근 사령관의 증언 듣고 옵니다.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저한테 직접 비아폰으로 전화하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때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인원이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는 도저히 그 인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자, 딱 떨어졌죠. 네. 대통령 지시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상현 1공수 여단장도 들었다라고 지시를 했고 1공수 여단장과 함께 있었던 부하들도 들었다 진술을 합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지시사항으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말했다라는 녹취가 있어. 녹취. 녹취도 검찰이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 내용이 담긴 국회의 장면 또 한번 보고 옵니다. 사령관님께서 상부 지시로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 끌어내라. 필요하면 전기를 차단해라. 이런 지시를 받았죠? 네. 00시 50분에서 01시 사이에 보안폰으로 전화하셨습니다. 화상회의를 했는데 대통령님께서 문을 부셔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말씀하셨어. 전기라도 필요하면 끊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군인은 상관의 중요한 지시를 받으면 기계적으로 복명복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명복창을 대통령님께서 그런 지시를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복명복창을 했는데 응 하고 약간 뭐 이렇게 주저하시는 목소리를 하면서 전화 끊으셨습니다. 제 차에서 받았기 때문에 차량에 탑승한 내부 인원들이 몇 명이 들은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에 4명이 탑승했고 차량에 있는 인원들은 다 들었을 것이다. 그럼 혹시 여기 증인 중에 차량에 탑승한 사람 혹시 있나요? 네, 작전 참모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전화가 끝날 때쯤 일대대장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일한 대통령께서 이러한 지시를 하셨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그 녹취가 돼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네, 녹취까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여단장님 진술 자. 들으셨잖아요. 예, 네, 모두 사실이죠. 예, 사실입니다. 자, 대통령님 지시라는 그 단어는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복수의 증언 같이 계속 차에 있던. 다 쏟아지고 증거까지 있는 상황. 그렇죠. 그리고 또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역시 검찰에서 진술한 거 올려주세요. 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한 명씩 들쳤고 나오라고 해. 빨리 들어가. 아니 못 들어가는데 왜 자꾸 그러십니까? 자, 또 떨어지죠. 네. 자, 그리고 또 조성현 수방사 1경비 단장 듣고 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야, 끝이 자, 없다. 끝이 없어. 국회 봉쇄는 끝났지 이제. 네. 끝났지. 요거 대통령이 직접 한 거예요. 여기서 네. 한 말씀만 한 말씀 더 꼭 부탁드립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 69조에 따라 헌법 준수 의무가 있다고 했는데 그걸 다르게 해석하면 헌법 충성 의무입니다. 충성은 국가와 국민과 헌법에 충성하는 겁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동시에 행정부 수반이면서 헌법 5조 2항을 보면 국가안전보전과 국토방위에 신성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군 통수권자도 헌법에 충성해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이 자료들은 군인들에게 네. 국군 통수권자가 민간인이지만 국군 통수권자가 군인들에게 무장을 해서 국회 봉쇄 지시를 내린 겁니다. 네. 이 부분이 중요한데 국군 통수권자도 헌법에 반역했다는 겁니다. 통수권자도 국군 통수권자도 충성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충성 의무를 반역을 하면서 대한민국 군 체계, 지휘 체계를 문란하게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켰다. 군형법 5조 반란 1호 우두머리 사형 여기에 똑 떨어지는 겁니다. 네. 헌법 33조 공범과 신분 네. 군인이 아닌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군인에게 이렇게 지시를 했으면 바로 그 형은 군형법의 형으로 처벌한다. 네. 내란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반란이죠. 증거들이 반란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란의 우두머리라는 걸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는 지금 탄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형사재판까지 같이 이렇게 좀 꼭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네, 꼭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 심판 쟁점 1번, 2번, 3번 국회 봉쇄까지 끝났지. 네. 이거 이견이 어떻게 있어, 맞지? 한두 개가 아니니까. 끝났지. 자, 증거가. 4번. 윤석열 탄핵 심판 쟁점 4번 중앙선관위 장악 시도. 중앙선관위에 개헌군이 간 장면은 수도 없이 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 자, 이 선관위의 장악을 윤석열이 직접 지시를 했다는 것만 우리가 알면 이것도 똑 떨어집니다. 직접 지시. 끝나 이것도. 그런데 너무 고맙게도 윤석열이 헌재에 나와서 자백을 해줬어. 이거 진짜 너무 감사해. 자, 이거 진짜 너무 소중한 장면이거든요. 그 장면 보고 옵니다. 선관위에 좀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잘했다. 아이고 다행이다. 나 이것도 까먹을 뻔했네. 와 직접 얘기를 해줬네.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 너무 중요한 거거든, 진짜. 이거 우리는 지금 헌재가 중요하단 말이야. 네. 탄핵 심판이니까 헌재에서 얘기를 했어. 눈물 날 것 같네, 나 이거. 이게 진짜 너무 감사해. 네. 똑 떨어져. 헌법재판관들은 저 이야기 들었으면 피가 거꾸로 솟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114조 1항에 분명히 선거와 국민투표 등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두는 헌법기관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헌법기관, 선관위도 대등한 헌법기관이지 그렇습니다.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네.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 있고 네. 그 밑에 다 임명한 그 기관이 행정기관입니다. 네. 그런데 헌법기관과 헌법기관은 그 직무에 대해서 관여하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저 선관위원장은 재판관들, 대법관이잖아요. 그래서 헌법 91조 이 헌법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려고 했다. 네. 이게 바로 국헌 물론 목적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탄핵 심판 쟁점 4번. 4번 중앙선관위 장악 시도 끝났지. 네. 이것도. 이거 어떤 이견이 있어? 이거 끝났잖아. 자, 5번 주요 인사 체포 지시입니다. 네.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주요 인사 체포 지시에 대한 사실관계는 복수로 또 확인이 됩니다. 여인영에게 체포 명단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현재 밝혀진 것만 최소 3명이에요. 네. 올려주세요. 자, 요렇게 이제 세 사람입니다. 일단 홍장원 1차장의 메모는 수없이 우리가 봤죠. 네.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인데 조지호 경찰청장은 체포 명단을 여인용으로부터 받았던 것도 받았던 거고 네. 이것보다도 현장에서 직접 윤석열에게 전화까지 받습니다. 윤석열의 전화. 전화. 그렇죠. 자, 윤석열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한번 올려주세요.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 체포해. 체포해가 들어가 체포해. 체포해. 체포 명단이고 뭐건 다 체포해. 나발이고 현장에서 또 얘기했어 또. 설마 이거 마지막에 불법이야는 포고령? 그럼. 그거야. 네, 그래서 고발한 거예요. 김용현이가. 나왔잖아. 더 이상 어떻게 해. 자, 그리고 자, 아까 명단 받은 사람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이 받았어. 네. 그래가지고 방첩사 대령들을 쫙 모았어. 거기서 또 지시를 하다랍니다. 거의 8명인가 있어요. 대령들이. 네. 근데 그 가운데 대령 4명이 나 받았다. 똑같다. 그거 검찰에 가서 진술합니다. 4명 크로스 체크? 4명이 다. 그리고 그 중에 1명이 메모를 해. 누구누구 체포하라. 이거 검찰에 제출했어. 메모 제출했다고. 더 이상 어떻게 해. 그런데 개헌법 13조 올려주세요. 개헌법 13조. 개헌법 13조. 소개해줘.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체포하면 안 돼. 그렇죠. 이게 개헌법이야. 다른 법도 아니고. 계엄법에 끝났잖아. 쟁점 5개 다 끝냈잖아. 김경호가 없어도 끝내. 김경호가 없어도. 근데 궁금한 거는 와. 이 5개 중에 하나만 해도 탄핵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자, 요거는 이제 사실관계는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네. 요거는 이제 우리 법조인 그리고 우리 의원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막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 더 이상의 이견도 없고 뭐 다른 얘기도 할 것도 없어. 근데 이게 탄핵에 이를 정도의 중대하냐? 요거는 감수성의 문제잖아. 자, 그거는 우리 법조인 분들이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은 헌법과 법률 위반입니다. 명백하고 중대해야 됩니다. 네. 일단은 지금 우리가 본 명백해. 것은 명백하다는 명백해. 것, 증거가 명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대한 거냐? 이미 전두환이 보여줬다. 전두환이. 너는 중대한 거다. 국가의 국운이, 역사가, 나라가 지금 경제가 이렇게 공두박질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 아닙니까? 너무 중대하죠. 너무 중대하죠. 그래서 네. 명백하고 중대하다. 탄핵이다.